그럼 한번 시식을 해볼까요? 있네. 뭔가 문제가. 제가 만들었을 때보다 함량은 늘었어요. 처음에 비비고 시작한다 그랬을 때 노이영 아니라 누가 만들어도 고향 만두는 못 이긴다. 저희가 을 늘렸어요. 그래서 훨씬 더 담백했어요. 이랬기 때문에 오늘날 비비고가 사조를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노유영입니다. 대중들이 저를 제일 먼저 알게 된 건 사실은 오리온의 마케도 브라운인데요. 제가 만든 브랜드가 우리나라를 떠나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데는 비비고거든요. 비비고가 저에게 굉장히 큰 명예도 갖다 줬고, 그리고 또 제가 그만큼 애착하는 브랜드라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비비고의 히스토리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먹어보고 싶은 이유는 얼마나 변했나. 전 사실 지금 아마 비비고를 만들었던 팀이 후덜덜 하실 것 같은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비비고가 한국에서 만든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제가 비비고는 미국에서 만들어서 갖고 들어온 브랜드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 시작한 거는 비비고 왕교자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고향 만두가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점유율 65%. 와. 그래서 정말 만두 하면 다 고향 만두였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비비고 시작한다 그랬을 때 노이영 아니라 누가 만들어도 고향 만두는 못 이긴다. 근데 지금은 비비고가 국내에서 44%까지 점유율. 저희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프라이드는 갖고 있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자, 어쨌든 오늘의 그 맛이 예전의 그 맛을 지키고 있을까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제일 특이한 상황은 제가 만들었던 비비고와 로고가 바뀌었어요, 이번에부터. 네. 그래서 사실 그것도 조금 논란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 로고 안 이쁘신가 봐요. 아니, 뭐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제가 했었던 로고에서 바뀌었으니까 조금 뭐, 언짢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왕만두거든요. 그래서 왕만두와 왕교자를 같이 한번 쪄보겠습니다. 네. 물론 시간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왕교자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왕만두를 빼겠습니다. 그때 뭐 김치만두 이런 게 없었나 봐요?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김치만두를요? 제가 김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김치를 이런 제품에 적용시킬 때 어려워요. 김치 만두는 만두보다는 김치에 달려 있어요, 맛이. 그래서 사실 굉장히 김치 익힘 상태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숙성도에 따라 이게 차이가 편차가 너무 많은데 그 편차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럼 저 김치만두 뭐예요? 아까 그런 게 조금 제 마음에 안 돼서 아까 이제 아, 그럼 고모님 때 없었어요? 없었어요. 사실은 햇반도 햇반 이름을 가지고 볶음밥이나 이런 게 나오는 건 별로 저는 반대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괜찮아. 곡물로 하는 밥들은 괜찮은데 자꾸 거기다 간을 하는 밥들은 저는 햇반하고는 안 어울린다고. 그러니까 제가 아마 그 사람들한테 많은 욕을 먹는 것도 그런 걸 월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를 브랜드를 지키는 방법은 조금 힘들더라도 투두와 나투두를 명확히 생각해야 돼요. 그럼 지금 햇반 볶음밥 나왔어요? 나와요.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여러 가지 나오는데 또 그것도 마음에 안 드시죠? 그거 좀 마음에 안 들죠. 근데 뭐 이미 떠났는데 얼마 만에 드셔보시는 거예요? 저랑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요. 신제품 나오면 계속 보내줘요. 그래서 뭐 다 먹어본 맛이에요. 다 먹어보고. 근데 이제 신제품을 보내줬기 때문에 이 왕교자하고 왕만두는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예요. 네네. 만두 명가라는 걸 찍었잖아요, 제가. 내가 만두를 스터디하고 국수를 스터디해야 되는데 그 기록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다가 방송을 하나 찍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만두라고 있어요. 진짜 그때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물을 좀 넣었어요, 약간. 그럼 한번 시식을 해볼까요? 잘 익었습니다. 아주 반짝반짝하게.
맛있네요. 어머, 칭찬해주고 싶네요. 그래요? 맛있네요. 사실은 저번에 먹었을 때는 진짜 별로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고 했는데 더 좋아졌는데? 그런데 있네, 뭔가 문제가. 한 입 먹었을 때 맛있었는데 야채보다 당면 양을 좀 늘였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코스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매운 거, 짠 걸 전혀 안 먹어요. 그리고 저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난 콜라도 안 마셔요, 심지어. 일부러 안 먹는 것도 있어요. 내 직업에 해가 되기 때문에. 왜냐면 담배 피는 사람은 맛을 볼 수가 없어요. 혀를 매일 지지고 있는데 그 혀가 무뎌져서 어떻게. 그래서 저는 아무리 유명한 셰프도 담배 핀다고 그냥 딱 제껴. 사람들은 내가 비비고가 고기 양을 늘린 줄 알아요. 육즙이 좀 나온다고. 근데 아니에요. 저희가 야채량을 늘렸어요. 그래서 훨씬 더 담백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고기를 많이 넣느니 야채 함량을 늘리는 게 전 낫다고 생각했어요. 비비고 만들 때 왜 미국에서 만드신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 회장님이 고추장 소스로 세계화를 시키라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는 한국 음식을 아무것도 안 먹어본 사람들이 소스를 어떻게 먹어요? 도저히 내가 볼 때는 외국 애들이 안 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밤새도록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회장님한테 아니옵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한 달에 한 번까지는 짜장면을 점심 식사에 먹는데 집에 춘장을 갖고 있는 사람의 확률은 0.1%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음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추장 소스를 사갑니까? 짜장면을 먹어도 춘장을 안 갖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피자에다가 타바스코를 뿌리면 피자 맛은 살아있는데 약간 매콤해지는데 우리나라 소스를 피자에 넣으면요 고추장 피자가 돼요. 소스화 시키긴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좀 나셨어. 그래서 대안이 뭐야? 그럼 한식 세계화 어떻게 할 거야? 왜냐? 저는 오리온에서 내가 한식 세계화를 하겠다고 온 임원이거든요. 저 만두로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한 거예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더 화났어. 근데 제가 그때 미국 시장 조사를 다 했어요. 아시안 푸드의 1위가 링링이라는 만두 회사였어요. 그래서 회장님, 전 세계에는 만두가 다 있습니다. 인도에도 시모샤라고 이렇게 접어서 먹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라비올리, 뭐 아날로띠, 뭐 이런 만두 모양이 이태리에도 너무 많고, 일본에도 그 교자가 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근데 우리나라 만두만이 갖고 있는 배합비, 우리나라는 두부, 그 다음에 야채, 그 다음에 고기, 이게 적절한 배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건강식입니다. 맞아. 그리고 미국 링링 만두는 피가 두껍고 아직까지 기술이 개발이 안 돼서 그냥 빚어서 냉동을 한 만두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다 스팀을 해서 나와서 프라이드를 해도 되고 스팀을 해도 되고 마이크로웨이브로 넣어도 되고 이미 개발된 아이템이 있으니 우리가 이걸 치고 들어가서 우리 만두를 승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두를 갖고 미국에서 시작한 거예요. 원래 비비고는 원래 고추장부터 할 뻔했네요. 아유, 비빔밥 브랜드랑 고추장 소스를 할 뻔했죠. 원래 비빔밥 브랜드예요. 아, 그래서 이름이 비비고구나. 네. 근데 이제 만두도 다 비비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 괜찮다 이제 그렇게 된 거지. 근데 이게 어른들한테 얘기할 때는 회장님의 지시를 그냥 반대한다고만 하면은 그거는 사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안 되는지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젊은 후배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에이 뭐 지는 뭐 임원이었으니까 아니에요. 정말 좋은 뜻과 의지가 있다면 윗사람을 설득해서 내 의견이 패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그게 만두였습니다. 그럼 진짜. 미국에서 링링 만두 어떻게 됐어요? 아, 링링 만두는 이제 뭐 꼬꾸라졌죠. 비비고 1위예요. 미국에서도요? 네, 비비고 만두가 1위예요. 한국은요? 한국 당연히 1위고 진짜 비비고는 세계에 1위일 거예요. 제 로열티를 받았어야 돼요. 왕만두 드셔보시는 거죠? 네네네. 이 두 번째 나온 제품. 네. 어머, 정말 생각보다 괜찮네요. 진짜로.
사실 오늘 내가 지적 좀 하려고 했거든? 근데 괜찮네요. 제가 만들었을 때보다 조금 다시다 함량은 늘었어요. 다시다. 우리가 다시다 회사기 때문에 다시다 함량이 는 건 조금 이해는 가는데 좋아졌는데요. 제품이 잘 팔려서 그러나 봐. 잘 팔리니까 점점 좋아지나 보다. 작년에 새로 나온 거야. 보내줬어.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우는 거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근데 미국 말에 골드 브라운이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 정도 구워야 돼요. 이 정도는 구워줘야 사실은 구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태운다 그래. 뭐안 나온다는 둥. 그렇게 따지면요, 먹을 게 없어요. 요거 조금 먹었다고 안 걸리면은 우리나라에서 먹을 게 없어. 이건 오래 구워서 안 눌러봤는데 설마 익었겠지? 나의 비밀 병기. 익었어. 너무 맛있고 조금 비싸요. 고민이야, 그래서. 내가 팔고 있진 않지만. 오지랖 또 오지랖. 또 오지랖. 근데 이게 새우 한 마리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맛있어.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지? 비싼 만두. 맞아. 사실 그때 우리가 비비고가 이렇게 세계화된 데는 싸이 씨의 영향이 되게 큽니다, 사실. 왜냐면 싸이 씨가 모델이었어요, 우리 전 세계 모델. 싸이고 비비고라 그래가지고 셰프를 뽑아가지고 공연 가는 모든데 싸이가 가면 비비가 간다 해서 싸이고 비비고였어. 싸이고 비비고 싸이고 비비고 이러면서. 싸이고 비비고 싸이고 비비고. 이렇게 처음에 프로젝트를 만들면 같이 일할 사람들을 저는 임원들을 싫어해요. 사실은 대기업 그 모든 직원들의 꿈은 임원이 되는 게 꿈이니까 임원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안주하고 싶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나 이런 거보다는 자기 자리가 언제까지 존재할 수 있을까? 그것만이 목표야. 그래서 이제 내가 회장님한테 저는 제 멤버들은 절대 임원들 싫다. 실무를 할 수 있는 부장급으로 달라. 네. 지금부터 키워야 된다. 그래서 부장 12명인가 데리고 이제 스케줄을 쫙 짜가지고 미국, 영국. 미국 연구 뭐 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가 제일 속상했었냐면 예를 들어서 파스타를 개발하는 애야. 네. 파스타 개발해 왔다고 시식하라 그래. 그래서 먹어보면은 너 제일 마지막 먹은 파스타가 뭐니? 그걸 질문을 해. 그러면 걔가 뭐라는 줄 알아? 풀무원 스파게티래. 고객이 풀무원 거 먹었다가 CJ 거 먹었다가 이럴 사람 같니? 아니면 밖에서 파스타를 자주 먹는 사람인데 급하니까 주말에 우리 CJ 파스타를 해 먹을 거 같니? 너의 경쟁 상대를 네가 풀무원으로 놓고 생각하는 순간 넌 끝난 거야. 네가 진짜 파스타를 개발할 거면 대한민국 최고 맛의 파스타 집을 가야지 되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못 만들어. 걔네는 왜냐면 한 그릇에 25,000원, 3만 원 받는데 우리는 포장까지 다 해서 8,000원, 7,000원 받아야 되니 하지만 목표를 거기로 보면서 90%를 맞추고 70%를 맞추는 사람이나 풀무원을 상대로 놓고 105% 맞추는 사람이나 누가 더 잘할 수 있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거를 애들한테 가르치고 싶어서 개안 프로젝트라는 걸 하는 거예요. 개안. 눈을 뜬다. 눈을 뜨게 하려고 미국 간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근데 처음에 가서 뭐 미슐린 식당도 가고. 근데 이제 그들이 아니 우리 뭐 만두 만드는데 우리가 미슐린은 먹어서 뭘 하니? 아니 우리가 왜 위키드는 왜 보는 거야 우리가? 왜 보는 거? 이것들이 미쳤구나. 니네 세상만 본다는 게 문제다. 개안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막 양식 너무 먹었다고 남자애들끼리 몰래 그 감미옥 가서 설렁탕 먹고 이러다 나한테 돌렸어. 나는 막 분초를 아껴가지고 스케줄을 다 짜놓은 거였거든. 진짜 줄 서서 그 티켓까지 다 구해서. 왜냐면 그때는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회사에다가 연락에 비판하는 메일을 썼어. 이 회사에는 꿈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애들을 데리고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엽니까? 회사가 발칵이죠. 이것들이 뭘 해서 이렇게 됐냐. 막 이래가지고 설렁탕 먹다가 그렇게 된 거죠? 설렁탕 먹다 그렇게 된 거지 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부장들? 놀래에 자빠져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뭐 열심히. 근데 그렇게 한 거랑 개안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그런 것도 다 경험이잖아. 그런 문화적인 경험이 모든 인생을 만들잖아.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최연소
임원도 나오고 그때 같이 갔던 모든 애들이 다 지금 잘 나가고 있죠. 개안을 하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이제 보게 되니까. 그 지들도 똑같이 하더라고. 왜 시집살이 똑같이 하면 왜 그렇다고 걔네들도 또 나처럼 하더라고. 해외 진출을 해야 되니까 CJ도 이제 해외를 알아보자 그래서 거의 한 20일을 미국도 이제 LA, 뉴욕 찍고 또 유럽으로 넘어가서 런던 찍고 파리 찍고 뭐 이러고 이제 근데 하루에 5끼씩을 외국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지. 도저히 이제는 한식을 먹어야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침에 어디 유명한 데서 조식을 먹어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애들 데리고 거기 설렁탕 집에 가고 있다가 그걸 또 일러서 그룹이 발칵 뒤집혀가지고. 근데 노희연 고문도 황당했을 거예요. 진짜 한 달 넘게 준비하신 것 같아.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다 단기간에 전수해주겠다. 요즘에 유행하는 UX라고 그러지, 고객 경험. 그때 많이 배웠죠. 처음에 대한민국 최고 기술자들은 다 고향 만두에 있었어요. 우리는 만두 기술자가 없었어요. 내가 막 펄쩍펄쩍 뛰면서 내가 세계화를 만두로 하겠다는데 개발자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난리를 쳤더니 이제 곽정우가 나한테 쓰잘리다가 찾아서 저기 어디 공장 라인에 예전에 만두를 해본 기술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분이 강기문님이에요. 부사장까지 했어. 와. 정말 그분 아니었으면 비비곤 못 나왔어요. 저 100번을 고쳤어. 내가 이거 집에서 만들면 나 이거보다 훨씬 맛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대량의 공장 생산을 해서 이 정도 맛을 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수많은 만두집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맛과 이 맛과 이 맛을 섞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달라. 근데 그거를 나한테 오케이를 받기 위해서 100번은 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분이 드디어 해냈어. 딱 이 맛이야. 됐어. 이거면 됐다. 오케이. 딱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강기문 씨 임원 시켜주세요. 뺏깁니다, 우리. 왜냐면 내가 이렇게 공을 들여서 이 사람 뭔가 대우를 안 해줬다가 만약 뺏기면 어떡해. 그랬는데 야, 임원 안 시켰어. 너무 열이 받은 거야, 내가. 난리를 친 거지. 또 회장님한테 메일을 보낸 거지. 이 회사가 이렇습니다. 그게 내가 내가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는 막 젊은 혈기와 오지랖. 아니 그분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자기는 연구원으로 너무 좋대. 고모님 그러지 마시라는데 그걸 싸워서 이겨서 임원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나가고 그 다음에 개발한 거 다 그분이 한 거야. 사실은 처음에 내가 제일제당의 이제 모든 한식 브랜드는 비비고로 통일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왜냐면은 백설대로 나가겠다. 해찬들은 해찬들대로 나가겠다. 브랜드 하나 키우기에 집중해도 어려운 이런 때에 어떻게 다브랜드 전략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햇반도 비비고, 김도 비비고, 다 비비고 붙여서 모든 한식 브랜드는 비비고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이랬기 때문에 오늘날 비비고가 사조를 한 거예요. 그럼 지금 그렇게 나가고 그럼요. 지금 아무도 안 나갔어. 다 비비고로 나간 거야. 고추장도 비비고, 다 비비고요. 나는 그런 게 되게 내가 남들한테 욕을 먹지만 나는 가야 하는 길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청년들에게 네네네. 이 비비고의 경험을 비추었을 때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저는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하는 게 제네시스도 갤럭시도 누군가 다 만들었을 텐데 그들의 이름은 남아있지 않잖아요. 근데 왜 비비고, 브라우니, CGV, 올리브영 이런 건 제가 자신 있게 나와서 제가 만들고 제가 레노베이션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만큼 권한을 갖고 책임을 졌기 때문에 저는 이런 브랜드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어떤 딜 할 때는 저 월급 토하겠습니다까지 한 적도 있어요. 샐러리맨 시절에. 그런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권한, 그 다음에 워라벨 이런 거에 집중을 하면 사실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권한보다는 책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게 저는 제 후배들에 대한 바람입니다. 오늘은 올리브영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엄청 고생한 브랜드입니다. 가고 싶은 올리브영으로 만들자. 이게 올리브영에서 팔고 있어요. 전 추천드립니다. 저는 치약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게 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먹는 거잖아요. 셰프 블렌딩 하시는 거. 네.